기후 위기 시대, 인류의 생존을 위해 한 발 앞선 이들이 있습니다. It's a very important thing to involve people in energy change. We have to change. This point where the threat of climate crisis is so near to my life and to everyone's life. I water outside with buckets from my washing machine, and I drive as little as possible. Don't fly. We are convinced that after COVID-19, the aviation industry has to come back green. That's a request from society. We have to cut down the emissions as fast as possible everywhere. The climate change is now a crisis. 우리나라에 이제 본격적으로 이런 재생에너지 시대가 도래했는데 거기에서 조금이라도 일조를 한다는 게 저는 보람차고 하나하나 수리할 때마다 최선을 다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들을 저탄소 인류라 부르려고 합니다. 그동안 지구는 수없이 많은 경고를 보냈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귀담아 듣지 않았죠. 결국 그 대가를 치러야 할 날이 오고야 말았습니다. 이산화탄소 한계치를 넘어선 지구에서 인류는 더 이상 안전할 수 없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이 최악의 상황을 그저 우리 인류에게 닥친 운명이라고 생각해야 되는 걸까요? 지난 6월 한 무인 항공기가 국내 최장시간 연속 비행에 성공했습니다. 항공기의 연료는 놀랍게도 태양광이었죠. 어떻게 이런 일이 가능했을까요? 태양광 무인 항공기의 탄생은 13년 전 두 교수의 작은 호기심에서 시작됐습니다. 비행기라고 하는 게 이제 태양광 전지판을 붙이기 좋은 구조지 않습니까? 특별히 뭐를 판을 더 대야 되는 게 아니니까 이거를 이제 태양광으로 또 그것만의 에너지를 이용을 해서 비행기를 띄울 수 있을까? 뭐 그런 게 이제 궁금했던 거죠. 박 교수님은 이제 비행자 쪽 하시고요. 저는 이제 그 플랫폼, 그러니까 비행기 만드는 쪽이라서 제가 박사 교수님 설득시켜가지고 같이 하시죠. 그래가지고 박 교수님도 재밌겠다 그래가지고 같이 시작하게 됐습니다. 항공기 양쪽 날개에 붙인 100여 개의 태양광 전지판이 동력의 원천. 태양빛을 전기 에너지로 바꿔서 연료로 사용한 겁니다. 이 배터리가 이제 이 안에 들어가 있는 배터리인데요. 그래서 여기 한 2.7kg 되는데 이거를 낮에 이제 충전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 이제 밤에 또 나중에 이제 그 태양이 없었을 때는 여기에서 빼서 이 동력을 사용을 해서 비행을 하고. 오롯이 태양광만으로 하늘을 난 무인 항공기는 3번의 낮과 2번의 밤을 거쳐 지상에 내려왔습니다. 계속 반복적으로 계속 비행을 하기 때문에 이 착륙을 안 한다는 얘기는 많은 장점이 있는 거지. 계속 떠 있을 수 있다는 거니까. 그렇게 되면은 이제 위성의 이제 운영비랑 이제 발사비 제작 비용이 있지 않습니까? 그보다 훨씬 낮은 가격으로 그 운영을 할 수 있기 때문에 그것들이 장점이 되는 거죠. 이렇게 값진 성과를 얻기까지 시행착오도 많았습니다. 아무것도 안 했는데 거의 한 2년에 한 2번꼴로 비행기를 이렇게 추락시키거나 뭐 잊어버리곤 했습니다. 예. 바다에 그냥 풍덩한 적도 있고 산에 떨어져가 못 찾은 적도 있고요. 활주로에 그냥 거의 수직으로 꽂힌 적도 있고.
그럼에도 도전을 멈추지 않았던 건 기후변화 위기와 함께 닥쳐올 변화의 물결을 예감했기 때문이죠. 세계적으로 이제 자동차도 전기화가 되고 또 이제 태양광과 같은 이제 신재생 에너지도 이제 개발이 되는데, 그래서 이제 저희 연구가 굉장히 요 시기적으로 이제 부응하는 그러한 연구 주제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앞으로도 이제 좀 더 계속 할 수 있기를 기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일상에서 탄소를 줄일 방법은 뭐가 있을까? 여기 그 해답을 찾은 이들이 있습니다. 바로 이산화탄소를 배출하지 않는 에너지를 사용하는 것입니다. 권기봉 씨가 찾은 답은 바로 태양광 발전. 덤으로 전기요금에 대한 부담도 덜었습니다. 보면 실시간으로 얼마나 사용했는지 또 얼마나 발전했는지를 읽을 수가 있습니다. 뭐 적게 쓸 때는 3만 원대부터 많이 쓸 때는 17만 원 이렇게 이제 나왔었는데, 태양광 설치 이후인 올해 요금을 보면 거의 뭐 4천 원대 혹은 뭐 많이 써도 15,000원대 요 정도 나옵니다. 137가구 중 태양광을 설치한 집은 절반 정도. 경제적이라는 이웃의 말에 관심을 보이는 집들도 많아졌습니다. 좀 편하게 전기를 좀 틀 수 있으니까 그냥 뭐 이렇게 좀 줄여야지, 물론 줄여야 되지만 좀 이렇게 편하게 에어컨도 좀 틀 수 있고 더운 날 안 참고 그냥 좀 틀 수 있는 그런 장점이 확실히 있죠. 남는 게 그 다음 달로 넘어가지 않아? 그거는 계산상으로만 그렇게 하는 거고요. 전기는 보관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우리 집에서 남은 거는 다른 가정이나 이 배전망을 타고 다른 데 가서 쓰이는 거예요. 대신 그 다른 데로 나가는 게 다 측정이 됐다가 다음 달이나 다다음 달 각 가정에서 쓰는 거에서 이제 그게 다 계산이 되는 거죠. 예. 살림의 보탬이 될 뿐만 아니라 태양광으로 생산한 전기인 만큼 탄소도 줄일 수 있죠. 개인적으로도 좋고 사회적으로 환경적으로 좋으니까 뭐 일석이조 일거양득이 아닌가 싶어요. 태양광 발전이라는 건. 저탄소 사회를 향해 인류가 내딛는 발걸음은 새로운 풍경을 만들어내기도 합니다. 장명진 씨가 하고 있는 일도 그중 하나죠. 저기 바닷가 거기에 구조물이 있어가지고 저희 수리하러 갑니다. 저희는 블레이드 날개를 수리합니다. 데미지 있는 거나 뭐 도장이 벗겨진 거나 그런 거를 저희가 주로 전문적으로 수리하고 있습니다. 바다 위에 세워진 풍력 발전기의 높이는 77m. 두 개의 밧줄에 몸을 의지한 채 수리할 날개 부위까지 이동합니다. 해상 풍력 발전기의 경우 번개나 우박으로 손상을 입는데 제때 수리하지 않으면 발전 효율이 최대 30%까지 떨어진다고 합니다. 정기 점검이 필수인 이유죠. 예전에는 이런 풍력이 수리할 때는 외국 로프맨들이 많이 와가지고 이런 수리를 많이 했거든요. 근데 고가로 그 사람들을 초빙을 해서 고치니까 아무래도 에어 유출도 많이 되고, 그다음에 우리나라에 지금 거의 희소하게 이런 고친 사람들이 없기 때문에 제가 마음 먹고 공부하게 됐습니다. 블레이드 수리 자격증이 따로 있거든요. 그거는 영국 가서 직접 따갖고 왔습니다. 아무래도 보람이 있죠. 우리나라에 이제 본격적으로 이런 재생에너지 시대가 도래왔는데 거기에서 조금이라도 일조를 한다는 게 저는 아무래도 보람차고, 그다음에 하나하나 수리할 때마다 최선을 다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인류 생존을 위한 지속 가능한 에너지. 그 답은 자연에 있습니다. 태양도 그중 하나죠. (1억 5천만 도 시로 끓고 있는 거대한 가스덩어리). 태양이 초당 내뿜는 빛과 열 에너지는 수소폭탄 2천억 개와 맞먹는다고 합니다. 태양은 지구에서 1억 5천만 킬로미터가 떨어져 있습니다. 얼마나 먼지 감이 잘 안 오시죠? 걸어가면 4,300년 걸리고요. 비행기를 타고 날아가도 19년이나 걸린다고 합니다. 그럼 이 태양빛이 지구에 도달하는 데는 얼마나 많은 시간이 걸릴까요? 8분 20초가 걸린다고 합니다. 지구는 태양과 적당한 거리를 유지하고 있어 태양계에서 유일한 생명의 공간이 될 수 있었죠. 지구를 살아 숨쉬게 하는 태양이 이젠 세계 경제를 움직이는 새로운 에너지가 되고 있습니다. 세계 5위의 단일 경제 규모를 가진 캘리포니아. 미국 내에서도 재생에너지 발전 비율이 가장 높은 곳입니다. 거기엔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다. 바로 집집마다 지붕에 설치한 태양광 발전 시설이죠. 캘리포니아에선 가정에서 쓰는 전기를 직접 생산해 쓰도록 하고 있습니다. I'm good. Thank you for asking. Actually, I was coming this way, and I decided just to ask you. I see the solar panels. How they working for you? So good. I mean, all four of us are in love with our solar panels, and we talk about them all the time. Pleasure, yes. 마을 주민 대부분은 비영리 단체의 재정적인 지원으로 태양광 발전기를 달았습니다. Green Alternatives is a non-profit organization that serves underserved communities, providing solar panels at no cost. Hi, Sharon Wise from Grid Alternatives. We're a nonprofit organization and we install solar panels for free. 소외된 지역을 대상으로 한 에너지 복지는 온실가스를 줄이는 현실적인 방법이 되기도 합니다. I will say that more than 95% are super happy, savings thousands and thousands of dollars in a year base, and also they feel very good about what they are doing for the environment, the participation. 바바라 포스털 씨도 4년 전 무료로 태양광 지붕을 갖게 됐습니다. 그 이후로 집에서 쓰는 전기의 대부분은 태양광 발전으로 해결하고 있죠. That's 4 years, minus 2 weeks. Here's a lifetime value I have here. If I click it, it's 7.55 megawatt hours. It says it's the equivalent of 334 laps on the Indy 500 Raceway. I could not be more satisfied. They gave this to us, you know, and which is just, no, who has that? 캘리포니아는 그 어느 곳보다 기후변화의 심각성을 직면하고 있는 곳입니다. 재난 수준의 대형 산불이 끊이지 않고 발생하고 있기 때문이죠. 사람들은 삶의 공간까지 빼앗겼습니다. 이에 캘리포니아는 온실가스 배출량을 1990년 대비 20%로 줄이겠다고 나섰는데요. 전력소의 100%를 재생 에너지로 충당하겠다는 법안까지 내놓았습니다. I think the awareness about the threat of climate change is very high in California. So as a result of that, the elected leaders in California have prioritized renewable energies.
And today in California, we have 1.3 million solar roofs, and we're adding about 400 solar homes a day in California. Last year, about 2/3 of the electricity in California came from carbon-free sources. 2045년까지 탄소를 제로화하겠다는 법안에 대해 경제를 망칠 거란 우려도 많았습니다. 하지만 결과는 정반대였죠. Our number one export in the state of California last year was electric vehicles. We're making over 1,000 electric vehicles a day in California. And so it turns out that climate solutions have been very, very good for our economy. 미국의 에너지 시장은 빠르게 변하고 있습니다. 재생에너지 발전량은 전체 에너지의 21%를 차지하며 130년 만에 석탄 소비량을 추월했죠. The American Jobs Plan will lead to a transformational progress. 바이든 정부 역시 친환경 에너지 인프라 확대에 더욱 박차를 가하고 있습니다. 일사량이 풍부한 텍사스는 캘리포니아와 더불어 태양광 발전소가 많은 곳입니다. 여의도 면적 2배에 달하는 이곳은 지난해 우리나라 기업이 지었는데 하루 평균 6메가와트시 정도의 전기를 생산합니다. 이곳 발전소 80메가와트 기준으로 보실 때는 약 11만 5천 명의 연간 가정용에서 쓰실 수 있는 전기를 생산하고 발전소 전체 330메가와트의 기준으로 보실 때는 45만 명 이상이 가구에서 쓸 수 있는 전기를 생산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탄소 중립을 실현하기 위해 재생에너지 비중을 42%까지 늘리겠다는 미국. 셰일 자원에 의존하던 미국 에너지 산업에 변화의 바람이 불고 있습니다. 에너지 시장의 지각 변동은 중국에서도 일어나고 있습니다. 중국은 세계에서 이산화탄소를 가장 많이 배출하는 나라이자 재생에너지 설비 규모가 가장 빠르게 증가하고 있는 나라이기도 합니다. 특히 태양광 발전소가 폭발적으로 늘고 있죠. 일사량이 풍부한 중국 서부 지역에 태양광 발전소가 집중되어 있는데 이로 인해 뜻밖의 풍경이 펼쳐집니다. 现在这个围起来以后，这个风沙也小了，草也慢慢长起来了，这就是草绿了，这就是在这边发养很好玩，草也好，羊也壮嘛。 총 면적이 축구장 1,000개에 달하는 이곳에선 하루 평균 600만 메가와트의 전기가 생산됩니다. 화력발전소 2곳에서 생산되는 전력과 맞먹죠. 最早的13年的开始，成本比较高，像它的硅这些技术也不成熟，像逆变器啊这些因为刚开始建成的，可能当时的造价这些都比较高一些。现在呢是成本是相对比较低一点，可能1瓦就4块钱左右，就这么个。 설비 단가가 낮아지면서 세계 재생에너지 규모는 빠르게 늘고 있습니다. 이러한 증가 속도를 주도하고 있는 나라는 중국. 전 세계 재생에너지 설비 증가량의 절반가량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미국하고 중국이 재생에너지를 누가 선점할 거냐, 미래 에너지인 그 주도권 싸움을 하고 있는 거고요. 그럼 중국이 패권국이 되려면 에너지 자급자족이 필요한데 태양광 풍력 단가가 점점 낮아지고 있고요. 중국 서부 쪽은 태양빛도 좋고 바람도 좋아요.
그러니 안 할 수가 없잖아요, 중국이. 미래를 위해서. 그런데 문제는 이 에너지 패러다임이 급속도로 변하고 있다는 거죠. 탈탄소 시대에 또 과연 미국이 지금과 같은 패권을 누릴 수 있겠느냐. 그것은 굉장히 불확실한 부분으로 보이고, 그래서 바이든 행정부가 지금 굉장한 속도로 친환경 정책을 펼치고 있는 것도 그런 이유 때문으로 보입니다. 새로운 에너지 시장에서 글로벌 리더십을 차지하기 위해 치열한 경쟁에 돌입한 세계 강국들. 가장 먼저 이 전선에 뛰어든 유럽은 주도권을 더 공고하게 하려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습니다. 탄소 감축 정책과 함께 탄소 국경세라는 새로운 카드를 들고 나온 거죠. Current fossil fuel economy has reached its limits. To make Europe the very first climate neutral continent in the world and to build a new growth strategy to get there. We have the goal, but now we present the roadmap to how we are going to get there. 2026년 유럽의 탄소 국경세가 부과되면 우리나라의 경우 대표적으로 철강, 석유화학, 자동차 업계가 영향을 받게 됩니다. 우리나라 같이 제조업 비중이 크고 수출에 대한 비중이 크면은 우리한테는 굉장히 어려움으로 다가설 수밖에 없는 것이고, 그것은 우리가 어떻게 할 수 없는 새로운 표준입니다. 미국, 심지어 중국도 그런 움직임으로 지금 가고 있습니다. 그 표준들은 우리한테 굉장한 부담으로 올 것입니다. 근데 우리가 지금 알고 있거든요. 아, 유럽과 미국과 다른 세상 이런 식으로 가고 있구나. 그런데 가만히 있으면은 그건 더 안 되는 거죠. 움직여야 할 때 움직이지 않은 것은 큰 과업이죠. 큰 잘못이죠. 과오죠. 글로벌 기업들도 앞다투어 재생에너지 사용을 늘리고 있습니다. 세계적인 한 IT 기업은 모든 데이터 센터를 재생에너지로 가동하고 있죠. 이 흐름에 동참하겠다고 자발적으로 나선 기업은 300여 곳. 이는 우리나라 기업에도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삼성전자가 있죠. 이런 기업들에게도 너희들도 우리에게 부품을 팔려고 한다면 그 부품을 생산하는 과정에 사용하는 전기도 다 재생에너지로 만들어라. 여기까지 못 쫓아오거나 안 되면은 우리는 과감하게 거래선을 바꾸겠다. 가장 최악의 시나리오는 이 기업들이 살기 위해서 한국을 떠나는 거죠. 기후 변화를 막기 위한 에너지 전환은 이제 거스를 수 없는 시대의 흐름이 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나라는 얼마나 준비가 되어 있을까요? 우리나라의 재생에너지 발전 비중은 여전히 OECD 국가 중 최하위에 머물러 있습니다. 전기요금이 싸요, 우리나라가. 그래서 우리나라 전기요금이 독일의 3분의 1, 일본의 한 2.3분의 1 이 정도 되는데요. 전기요금이 높여지면 태양광이나 풍력 발전을 설치했을 때 경제성이 높아져요. 그러면 설치가 많이 될 거예요. 또 하나는 내 집 주변에는 태양광도 오지 말고 풍력 발전도 오지 말라고 그래요. 우리나라는 다른 나라에 비해서 주민 수용성이 굉장히 낮아요. 이거 의식 전환이 일어나야 돼요. 지난해 영광에서는 우리나라 최대 규모의 태양광 발전소가 들어섰습니다. 축구장 100개 규모의 폐염전 부지를 활용한 것이죠. 불규칙한 발전량을 보완하기 위해 대용량 저장 시스템도 갖췄습니다. 일반적인 태양광 발전소에서는
그 생산된 전력을 즉시 송전하게 되어 있는데요. 저희 같은 경우에는 이제 발전량이 좋을 때 이렇게 저장 장치에 저장해 놨다가 야간이나 이제 피크 부하 시에 전력을 공급하는 그런 이제 일종의 은행 같은 역할입니다. 발전 규모의 3배까지 저장을 할 수 있어 안정적으로 전력을 공급할 수 있습니다. 화석 연료를 쓰지 않고도 전기를 생산할 수 있다는 것을 개인 발전소를 운영하며 몸소 보여주고 있는 김지석 씨. 6년 전에는 정말 이런 거 하는 사람이 별로 없었거든요. 제가 이걸 했던 것은 우리나라에서 이런 시설로 전기를 많이 만들 수 있다라는 걸 보여드리려고 저는 했던 거고. 그렇다면 이곳에서 하루 동안 생산되는 전력량은 얼마나 될까요? 오늘 만든 전기가 250kWh인데 보통 한 집에서 하루에 10kWh 정도 쓰거든요. 그러니까 오늘같이 흐린 날은 한 25가구가 쓸 정도 전기를 만들었고요. 만약에 맑았다면 아마 50가구 쓴 전기가 나왔을 겁니다. 예. 그 이상일 수도 있었고요. 예. 가을날은 발전량이 좋은 편이거든요. 발전량은 평년 수준으로 잘 나왔습니다. 기술이 발전하면서 에너지 효율도 점점 높아지고 있는 태양광 발전. 하지만 넘어야 할 산이 많습니다. 불필요한 오해가 굉장히 쌓였어요. 태양광은 뉴스에 날 때는 산림 파괴했다, 산사태 났다. 다른 나라에서는 지금 얼마나 더 빨리 할까 고민하고 있는데 우리나라에서는 자꾸 규제를 만들고 자꾸 더 못하게 하고 이러고 있는 거죠. 그래서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꼴찌가 된 거죠. 세계적인 에너지 전문가 토니 세바 교수는 새로운 구도의 에너지 시장이 등장할 것이라고 말합니다. In about 10 years, this system is going to be a sort of internet of energy, where instead of having centralized generation, we're going to have what I call the network and the node, where everybody, every person, every car, every industry is going to generate, store, and sell energy. So it's not a matter just of going clean, it's a matter of competing. 꽉 막힌 답답한 도로에서 우린 이런 상상을 하곤 합니다. 날아서 갈 수 있는 자동차가 있으면 얼마나 좋을까 하고 말이죠. 불가능할 것만 같았던 그 바람은 마침내 현실로 이루어졌습니다. SF 영화에서 보던 장면이 일상이 된 것이죠. 인류가 오랫동안 꿈꿔온 순간, 그 시작은 바로 전기 자동차였습니다. 올 초에 열린 상하이 모터쇼. 이목이 쏠린 것은 단연 전기차 전시장이었습니다. 특히 한 소형 전기차가 주목을 받았죠. 세계적인 관심을 한몸에 받은 소형 전기차는 중국의 한 자동차 회사가 내놓은 최신 모델. 중국 내에서 전기차 판매 1위를 달릴 만큼 인기가 뜨겁습니다. 거기엔 500만 원대라는 파격적인 가격도 한몫을 했죠. 因为我们当时的定位是叫做出行的便利性是考虑在第一位的，而不是把舒适性以及豪华程度这个放在第一位。所以我们在配置的选择上面的时候，所有多余的配置我们都一概不要。我们会在用户选择这些配置的时候，会跟用户来反复讨论哪些需要，哪些不要。 저렴하면서도 가성비 좋은 전기차라는 것이 젊은 소비자들의 마음을 사로잡은 거죠.
출시되자마자 중국 대륙을 뒤흔든 초저가 전기차는 이제 해외 자동차 시장까지 넘보고 있습니다. 中国乃至全球得到大家的关注之后呢，其实有超过120多个国家相关来函询问，希望能够进口我们的宏光 mini 在它当地的地区跟国家销售。日本、韩国、德国、欧美，包括东南亚国家包括非洲拉美等等，我们接到了太多的咨询来函。宏光 mini 很快会在全球上面。 我们有相应的产品，我们会在明年年初的时候，我们会在全球发布一款，在这个平台上面一款全新的新车。 세계 전기차 판매량의 절반가량을 차지할 정도로 중국의 전기차 시장은 매우 빠르게 성장하고 있습니다. 어디서나 쉽고 편리하게 차를 충전할 수 있는 인프라를 갖추고 있기 때문에 가능했던 거죠. 速度有很好找的，我觉得，而且停车位也很多，也很方便。然后家里面充电的话，就是家里面接有那个地线什么的都可以充，家里面的插座都可以充。 유지비가 적게 든다는 점도 전기차를 타는 사람이 점점 더 늘어나고 있는 이유입니다. 哦，这样啊。 因为我平时在充电桩充电的话，大概充一天下来充满的话，大概也就10多块钱吧。那如果您开汽油车的时候呢？200块钱，大概也就半个月吧。 류저우 씨는 중국에서 전기차를 타는 인구가 가장 많은 지역. 그만큼 인프라 확충이 잘 되어 있습니다. 就是我们在这个2017年到今年8月份为止，我们 在全市的话，建设了充电站点730多个，这个建设了730多个充电站点，8400多条这个充电枪。 지난해 중국에 설치된 전기차 충전소는 50만 개. 세계 전기차 충전소의 절반에 해당합니다. 중국이 왜 이렇게까지 열심히 투자하는 걸까요? They saw that they could not be a world power in making essentially petrol cars and petrol trucks and so on, and that the way to dominate transportation was going to be through electric vehicles. Cars have come down, EVs have come down in cost dramatically. And, we already have $5,000, $6,000, $10,000 EVs that can go 100, 150 miles. And when China starts exporting those cars, good luck competing with them because they're already there. 전기차의 본격적인 등장은 자동차 시장에 큰 파장을 몰고 왔습니다. Welcome everyone to the Model 3 unveil. We have record high CO2 levels. It makes a difference if we accelerate the transition to sustainable transport. 세계 자동차 업계는 이제 탄소 감축을 향해 움직이고 있습니다. 독일의 한 자동차 공장은 세계 전기차 시장의 패권을 쥐기 위해 생산 라인까지 완전히 바꿨습니다. 내연 기관차 대신 100% 전기 자동차만을 생산하고 있죠. 1,600여 대의 로봇이 조립부터 용접까지 대부분의 공정을 도맡아 합니다. Weil beim E-Fahrzeug völlig andere Komponenten jetzt beteiligt sind. Wir haben keinen Motor mehr, kein Getriebe mehr, wir haben keinen Generator mehr, auch kein Abgasstrang. 독일 남서부에 있는 마인츠시. 이곳은 배기가스를 줄이기 위해 지난해부터 도심 내 디젤차 통행을 금지하고 있습니다. 대신 전기차 인구를 늘리기 위해 다양한 정책을 펼치고 있죠. 공공기관의 전기차 무료 충전 서비스도 그중 하나입니다.
이 회사에서는 직원들이 일하는 동안 전기차에 충전을 할 수 있도록 주차장에 시설을 마련했는데요. 덕분에 전기차 사용이 훨씬 더 편리해졌습니다. We have around 70 slots where we can charge the cars in the basement. Upstairs we have 20 more outside. You arrive at work, you charge them, and off work you have a newly charged car and can go your way. 충전에 대한 부담이 덜어지자 전기차를 타는 직원도 더 늘었죠. I think we are in a phase of transformation of the whole society and the mobility way or the mobility how it works itself. So we're trying to support our employees themselves as well to be part of that transformation. So if they be able to buy an electric car, they are allowed to charge it for free at our place. This won't last forever, but right now we're giving the electricity for free. For us, it is clear that we are looking into a future where mobility or public transport system in Mainz has to be 100% decarbonized in some years. 그렇다면 전기차가 판매된 지 8년 남짓 된 우리나라의 인프라는 어떨까요? 들어가 보겠습니다. 갑니다. (4년째) 전기차로 출퇴근하고 있는 최인욱 씨. 호기롭게 전기차를 사긴 했지만 여러 가지 걱정이 앞섰던 것도 사실입니다. 그때 막 전기차가 나오는 시점이었거든요. 일단은 주변에 타는 사람이 거의 없었고 그때만 해도 파란색 번호판 있으면 사람들이 쳐다보고 막 그런 시절이었거든요. 충전 어떻게 하지? 가다가 서면 어떡하지? 이런 게 제일 걱정이었죠. 그럼에도 전기차를 타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가장 좋은 거는 경제적인 면이 가장 좋죠. 휘발유나 경유차로 탔을 때보다 아주 저렴한 편이거든요. 출퇴근 거리가 70km 정도 돼요. 그러면 전기요금이 한 1,100원 정도 들거든요. 이 거리를 휘발유로 했을 때는 한 11,000원 정도, 경유는 계산하면 한 7,000원 정도 들더라고요. 그러면 한 달로 따지면 거의 한 20-30만 원 정도 차이가 난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배터리 충전은 주로 퇴근 후 지하 주차장에서 이동식 충전기를 이용합니다. 10시간 정도 꽂아두면 다음날 300km 정도는 충분히 달릴 수 있죠. 우여곡절 끝에 찾은 나름의 방식이랍니다. 주말이나 뭐 이런 때 어디 장거리 가야 되면 깜빡하고 충전 안 했다 싶으면 새벽 4시에 일어나서 막 롱패딩 입고 충전소 가서 차에 앉아있고 막 2시간, 3시간 앉아있고 막 넷플릭스 보고 그런 경험이 굉장히 많아요. 이동형 충전기가 있으면 아쉬운 점은 저는 없다고 생각해요. 차를 또 산다면 일반 내연기관을 사는 일은 없을 것 같아요. 세계 자동차 업계가 전기차로 향하고 있는 이유는 꼭 환경 문제 때문만은 아닙니다. 그만큼 경제적 가치를 지니고 있기 때문이죠. Today, batteries are the most expensive part of an electric vehicle, but in 10 years, they're going to be a minor cost in EVs. So I estimate that essentially in the late 2020s, the whole gasoline and diesel ground transportation industry is going to be bankrupt. No gasoline vehicle, whether it's trucks or buses or vans or cars, will be competitive with electric vehicles after 2025. 탄소 배출이 없는 친환경 자동차 중에 수소차를 선택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수소차는 어떤 게 다를까요? 휘발유차는 내연기관 차라서 이렇게 엔진이 있잖아요. 근데 이거는 모터로 돌아가기 때문에
아무래도 엔진 소리 없고 너무 조용하고 소음도 없고 진동도 많이 약해서 좋은 것 같습니다. 두 아이를 키우다 보니 환경에 대해 더 많은 관심을 갖게 됐다는 최윤미 씨. 수소차를 선택한 이유이기도 합니다. 출퇴근길에 수소 충전소가 있다는 것도 차를 살 때 도움이 됐습니다. 안녕하세요. 수소 충전에 걸리는 시간은 5분 정도. 연료비는 어떨까요? 지금 수소차는 이렇게 만충전하면 제가 5만 원 안쪽으로 이제 결제가 되는데 600km 정도를 달리거든요. 근데 이제 휘발유차는 이제 600km를 달리려면 12만 원에서 13만 원 정도 들어간다고 하더라고요. 수소를 태워 전기로 움직이기 때문에 수소차에서는 물만 배출됩니다. 장점이 많은 수소차이지만 아쉬운 점도 있답니다. 전국적으로 수소 충전소가 많지 않아서 불편한 것 같아요. 여행할 때도 그렇고 압력이 이렇게 충분하게 잘 되는 충전소가 아닌 곳도 있어서 이제 충전소가 더 많이 생겼으면 좋겠습니다. 올해 6월 기준으로 국내에 보급된 수소차는 15,000여 대. 수소 충전소는 97기에 불과한 상태입니다. 그렇다면 연료로 쓰이는 수소는 어떻게 만들어지는 걸까요? 석유, 석탄, 천연가스는 땅속에서 캐면 되는데 수소는 캘 수가 없어요. 물 속에 들어있고요. 수소는 천연가스 속에 들어있고요. 석유 속에 들어있고 석탄 속에 들어있어요. 그래서 수소는 에너지 운반자예요. 에너지 캐리어입니다. 잉여되는 재생전기를 이용해서 물을 전기 분해한 다음에 수소로 저장했다가 그 수소를 산업이나 가정의 난방이나 산업체에 열 사용하는 데 쓸 수가 있고 그 수소를 이용했고 다시 전기를 생산할 수 있어요. 바람이 많은 제주도에서는 풍력 발전기로 생산되는 전력을 이용해 그린 수소 생산 실증 연구를 진행하기도 했습니다. 제주도 주변의 바닷물을 전기 분해해서 고순도의 수소를 얻는 방식이죠. 생산 과정에서 탄소 배출이 전혀 없는 그린 수소. 하지만 문제는 비용입니다. 우리나라 재생에너지도 생산 단가에다가 정부에서 보조금이 들어가거든요. 네, 그 REC라고 해서 보조금까지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생각보다 상당히 비싼 전기입니다. 이걸 가지고 이제 수전을 해서 수소를 만들면 대략 현재로 킬로그램당 한 12,000원대가 나옵니다. 그러니까 아직은 우리 탄화수소에서 발생하는 수소하고 경쟁할 수가 없는 거죠. 그리고 그거 가지고는 사실은 수소차를 한다든지 연료전지를 했을 때 경쟁성을 확보하는 게 상당히 어렵습니다. 근데 이거는 이제 첫 번째로 이 문제를 해결하려면 수전의 자체에 대한 산업적인 규모를 좀 키우고 기본적으로 규모가 커야 생산 단가가 빨리 떨어집니다. 얼마 전 국내외 수소 산업의 선도 기업들이 한자리에 모였습니다. 수소를 연료로 하는 다양한 운송 수단이 사람들의 눈길을 끌었는데요. 수소 시장을 선점하기 위해 사활을 건 기술들을 한자리에서 볼 수 있었습니다. 주요 대기업들은 수소 경제 발전을 위해 수소 기업 협의체를 공식 출범하기도 했죠. 탄소 중립을 하기 위해서는 수소가 한 4억에서 8억 톤 1년에 필요하다고 해요. 세계 시장 규모가 1,000조 원에서 3,000조 원 정도 형성된다고 합니다. 우리나라는 세계에서 처음 수소법을 만든 나라예요. 수소를 활용한 선두주자라고 해요. 수소 시대는 반드시 올 것이고 거기에
우리나라가 그 시장을 점유해야 된다. 탄소를 배출하지 않는 무한한 청정 에너지. 그 꿈의 에너지를 핵융합 발전에서 찾고 있는 이들도 있습니다. 핵융합을 이용한 전력 생산을 연구하는 장치입니다. 초전도 자석을 쓰기 때문에 다른 유사한 장치보다 성능이 뛰어납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나라에서 초전도 장치를 쓰는 건 하나밖에 없고 전 세계적으로도 몇 대가 없어요. 핵융합 반응을 일으키기 위해서는 태양과 같은 초고온의 플라즈마가 필요한데 K스타는 바로 이 플라즈마를 가두는 그런 역할을 합니다. 중수소와 삼중수소를 연료로 쓰는데 이때 발생하는 에너지를 전기 에너지로 활용하겠다는 것이 핵융합 발전의 원리죠. 태양에는 이제 수소 같은 그 가스들이 굉장히 고온 고압으로 중력에 의해서 구속이 돼 있으면서 핵융합 반응이 일어나고 있거든요. 그리고 이제 우리는 이 태양이 만드는 핵융합 에너지를 빛이나 열 같은 형식으로 받아서 그 지구가 생명을 유지하는 데 쓰고 있는데 이제 그거를 인간이 가진 기술의 힘으로 지구에서 재현하려는 그 장치를 인공 태양이라고 합니다. K스타 연구원들은 지난해 1억 도씨의 초고온 플라즈마를 20초 이상 연속 운전에 성공하면서 세계적인 기록을 세웠습니다. 온실가스를 배출하지 않으면서 대량의 전력을 만들어줄 에너지원. 세계 과학자들은 그 답을 핵융합 발전에서 찾고 있습니다. 현재 프랑스에서는 7개국이 모여 세계에서 가장 큰 인공태양을 만들고 있는데 기술을 선도하고 있는 우리나라도 참여하고 있습니다. 핵융합 에너지를 대량 생산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 실험적 검증이 되면 아마 급물살을 타게 될 거로 보여지고 있습니다. 이제 핵융합 에너지는 반드시 이제 필요한 에너지가 될 거고 어떻게 보면은 미래의 에너지를 끌고 가는 중심에 있을 것으로 이렇게 이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기후 위기 시대, 세상은 우리에게 위대한 전환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그 도전이 결코 만만치 않을 테지만 저탄소를 향한 인류의 발걸음은 계속되어야만 합니다. And without it, we don't have our civilization. So it's the foundations of everything else. And so that's why it's so important and so critical to the future. I'm a big believer in technology. Technology will change things. Technologies take time. So much effort is going into this that we could be surprised. It may turn out